따뜻하고 편안한 게임만을 다루는 스팀에서 공식 지원하는 코지게임 어워드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의 캐주얼 게임편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익숙한 게임이 많으실 듯한데요. 오직 팬들의 투표로만 수상작을 뽑는 코지게임 어워드, 어떤 게임들이 수상했는지 부문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상 부문은 개발사의 첫 번째 작품인 일종의 신인상 같은 베스트 데뷔 게임인데요. 먼저 후보들부터 살펴볼게요. 원하는 장소에 서점을 열고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책을 권하기도 하는 감성 가득한 서점 경영 시뮬레이션인 타이니 북샵. 작은 항구 마을의 마트를 운영하며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기도 하는 스토리 중심의 가게 운영 시뮬레이션인 디스카운티. 작은 보트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오염된 바다를 청소해보는 힐링 게임 스필드. 버스나 극장 및 영화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캐릭터들이 앉을 자리를 배치해주는 퍼즐 게임 이즈 디스 시 테이큰. 귀여운 고양이 2마리와 함께 황폐한 마을을 다시 일구는 캐주얼 게임 스네코까지 5가지 게임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수상하게 된 게임은 크링클컵 게임즈의 디스카운티입니다. 개발자의 첫 번째 작품이란 점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지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상점 경영의 비중이 적고 어쩌면 불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요소들도 있는 완성도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비중이 적을 뿐 경영에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픽셀아트나 배경음악도 나쁘지 않은 편이며 계속된 패치와 향후 대형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할인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후보엔 오르지 못했지만 귀여운 고양이 우편 배달부 이야기인 카토스 포스트 오피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인 포코, 아기자기한 요리와 식당 운영 게임인 코코로 키친, 강아지 친구와의 따뜻한 우정을 소재로 하는 코이라 등도 후보에 오를 만한 게임이었을 것 같네요. 다음 수상 부문인 최고의 가족 친화적인 게임, 베스트 패밀리 프렌들리 게임의 후보들도 살펴볼게요. 바로 며칠 전인 5월 28일부터 한글을 지원한 산들바람 타운에서의 포근한 목장 생활, 바람의 그랜드 바자르, 19세기 지중해풍 소도시를 키워가는 얼마 전 정식 버전이 출시된 따뜻하고 포근한 도시건설 타운투시티. 때로는 방치형 게임처럼, 때로는 본격 낚시 게임처럼 즐기는 따뜻한 배경만큼은 1등인 게임 캐스트앤칠. 투포인트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은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 운영 시뮬레이션 투포인트 뮤지엄, 그리고 왜인지 또다시 후보로 포함된 디스카운티까지 최고의 가족 친화 게임을 넘어 최고의 힐링 게임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게임들이 후보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과연 수상작은 마벨러스의 바람의 그랜드 바자르가 선정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수상하게 된 날부터 한글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목장 이야기 시리즈가 원래 이렇게 재밌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고 유저분들의 평가도 좋은 편이라 수상할 만한 게임임엔 분명한 듯합니다. 게임 내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게임을 끄기 어렵다는 게 현생을 살기엔 단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농장 시뮬을 좋아하시거나 목장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 혹은 목장 이야기의 기존작들이 그저 그랬던 분에게도 이번 작품은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듯하네요. 다음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기는 최고의 협동게임 후보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22년 출시 이후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100만 장 판매에 성공했던 농사와 낚시, 채굴과 수렵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생활 시뮬레이션 딩컴. 모바일로 먼저 출시되어 애플아케이드 올해의 게임을 수상했었던 헬로키티와 크로미 등 인기 캐릭터들과 퍼즐을 풀고 탐험도 즐기는 헬로키티 아일랜드 어드벤처. 진정한 협동게임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우주선을 구하러 떠난 작은 레고 브릭으로 즐기는 2인 협동 어드벤처 레고 보이저스. 최대 4인의 협동을 지원하는 어쩌면 조금은 강제적으로라도 잔잔하게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농장 시뮬 팜투게더2. 앞선 목장 이야기처럼 올해 3월부터 한글을 정식 지원하는 아기자기한 섬 꾸미기 게임 코지 아일랜드까지 다양한 게임들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과연 수상작은 썬브링크의 헬로키티 아일랜드 어드벤처입니다. 사실 플레이해보지 않은 게임이라 다른 분들의 리뷰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게임의 타겟이 헬로키티나 크로미를 좋아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 이유로 게임에 만족하고 있는 아빠들이 많은 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밈이 있는 건지 유독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랑 비교하는 리뷰도 많이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게임성에 대한 평가도 좋아 보이는 만큼 아이들과 함께할 게임으론 제격일 듯하네요. 다음 수상 부문은 가장 출시가 기다려지는 게임이었습니다.
후보들을 보니 아마 26년 내에 출시되는 게임들만을 대상으로 한 듯한데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수경재배나 트렐리스 목법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테마로 하는 멀티플레이 게임 로프티아, 마이타임 에포샤와 샌드록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 작품 핵전쟁 이후 문명의 재건을 주제로 하는 오픈월드 RPG인 마이타임 앳 에버 선샤인. 2000년대 초 도쿄의 작은 전자기기 수리점을 운영해보는 물건을 직접 분해하고 수리하는 재미를 가진 리스토리. 전반적으로 굉장히 밝은 색감으로 꾸며진 라마와 카피바라 등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하는 게임 위시 어포너라마도 후보에 올랐고, 뱀파이어와 늑대인간 등 초자연적 존재들이 가득한 마을 속에서 생활 시뮬 요소와 로맨스도 즐길 수 있는 문라이트 픽스. 많은 사랑을 받은 고양이 카페 경영 게임의 속편인 3D 배경과 귀여운 2D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캣카페 매니저 2까지 유일하게 6개의 후보가 포함되었는데요. 과연 수상작은 클라우드 게임의 로프티아입니다. 트레일러에서 느껴지는 활기차고 세련된 분위기와 다른 유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컨텐츠, 귀여운 가구와 소품들을 이용한 방꾸미기 등 전반적으로 밝고 활력 있어 보이는 모습 덕분에 많은 표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비슷할 류의 게임들을 보면 콘텐츠 고갈로 유저 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쪼록 많은 콘텐츠를 가진 게임으로 서둘러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사실 개인적으론 위치부룩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는데요. 26년이라고 써있는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다 보니 후보에 들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베스트 쇼트 게임인데요. 직역해보면 최고의 짧은 게임인 플레이 타임이 길진 않지만 그만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뽑는 듯합니다. 귀여운 오리 탐정과 함께하는 하찮지만 유쾌하고 즐거운 추리, 전편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글램핑장의 유령. 다른 방꾸미기 게임들에 비해 플랜테리어의 비중이 높은 약간은 흥미로운 퍼즐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쇼트 게임 후보에 올랐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깊이가 부족한 느낌도 드는 게임인 어반 정글. 올해 1월부터 새롭게 한글을 지원하는 포근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곤충을 잡아 친구와 대결을 펼친다거나 곤충을 더 강하게 키우기도 하는 카부토 파크. 그리고 앞서 다른 수상 부문에서도 살펴봤던 이스디스 시테이큰과 스필드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과연 수상작은? 베스트 데뷔 게임 부문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즈디스 시테이큰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상 부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게임이 뽑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캐릭터들이 원하는 조건을 반영한 가장 적절한 자리에 배치한다는 쉽고 직관적인 퍼즐 방식이 좋은 평가를 받은 듯하네요. 출시 이후 새롭게 한글도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가볍게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수상 부문은 힐링 게임 중에 영예의 대상, 베스트 코지 게임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캠핑밴을 소재로 한 언패킹류의 꾸미기 게임, 캠퍼밴 메이크 잇 홈입니다. 많은 분들의 리뷰에서처럼 불편한 시야와 조작감 때문에 최고의 게임 후보에 오를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파스텔톤으로 꾸며진 예쁜 캠핑카를 꾸며볼 수 있는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위스퍼 오브 더 하우스의 경우엔 충분히 후보에 오를 만한 게임인 듯한데요. 이 게임 또한 언패킹 방식의 꾸미기가 핵심이지만 디테일하게 꾸며진 여러 공간과 소품들, 그리고 각 공간마다 약간의 숨겨진 사연이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게임 또한 올해 초부턴 한글을 공식 지원해주고 있으니 구매를 미뤄왔던 분이 있으시다면 할인을 노려보셔도 좋겠네요. 반지의 제왕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호비 생활 시뮬 테일즈 오브 샤이어입니다. 엄밀히 다른 게임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큰 규모의 기대작이었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컨텐츠도 부족하고 NPC 상호작용도 아쉬운 죽어있는 세상 같다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아쉽게 느껴지네요. 이외에도 베스트 데뷔 게임의 후보였던 타이니 북샵, 그리고 세 번째 후보에 오른 이스디스 시테이크까지 총 5개 게임이 후보였는데요. 과연 수상작은? 네오로디 게임즈의 타이니 북샵입니다. 리뷰 개수가 6,000개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긍정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게임스컴이나 다른 게임쇼들에서 많은 상을 받은 타이니 북샵의 재미 요소는 스트레스는 조금도 없는 잔잔한 게임 방식과 편안한 아트 스타일이 아닐까 싶네요. 국내 유저에게 아쉬운 점이라면 후보에 오른 거의 모든 게임 중 유일하게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라는 점일 텐데요. 유저 한글 패치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잔잔한 힐링을 원하시는 분은 꼭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된 코지게임 어워즈 수상작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행사 도중 새롭게 공개된 캐주얼 게임들이 많았는데 이 게임들은 오늘 새벽에 진행될 홀섬 다이렉트에서 소개될 게임들까지 한 번에 모아 다음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